안녕하세요. 메카롭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필렛 챔퍼까지 했죠. 자, 요번 시간은 요 스트레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죠? 몸을 쭉 피는 거죠.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를 늘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 바로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자, 요 스트레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가 말고 요거로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요 사각형의 요 길이가 요 놈이 10mm예요. 자, 그런데 요 놈을 약간 길게 요 놈을 15mm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든 어느 한쪽으로 늘어나면 되겠죠. 얼마만큼? 5mm만큼.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따로 또 다시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를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주면은 얘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감만큼. 사용 방법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치는 단축키가 S 하나입니다. S 하나. 자, 요 스트레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작업 속도가 써서 사용하면은 금방 끝날 거를 삥삥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레치만 잘 알고 계시면 빨리빨리 작업 가능하니까 잘 숙지하시길 바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REC 해서 이거 사각형 그리는 거죠? 자, REC 선택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찍고 가로 길이를 50, 세로 한 15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로 50에 세로 10짜리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놈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요 놈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요게 지금 50이잖아요. 얘를 100mm로 만들고 싶은 거지. 100mm로 이렇게 길게. 자, 그러면은 얼마가 늘어나면 돼요? 자, 50만큼 늘어나면 되겠죠. 누가? 이쪽 부분이.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S 실행. 자, 이제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찍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테두리가 실선이죠. 자, 왼쪽으로 가면 테두리가 점선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 두 개 차이. 이거 두 개 차이. 자,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테두리가 요렇게 실선일 경우에는 이 영역 안에 객체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테두리다. 점선이 되는 테두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분이 걸쳐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객체도 선택되고 요 점선에 걸린 요 점선에 이렇게 걸려 있는 이 객체도 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렉탱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영역을 잡을 때 이렇게 요의 객체가 다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얘를 X로 깼단 말이죠. 자, X로 깨버렸어. 그러면 개별 객체가 됐겠죠? 이렇게. 자, 요때는 만약에 요렇게 영역을 잡아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요거는 선택이 되겠지만 얘네들은 요 실선 영역에서는 다 들어와 있어야만 선택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와서 선택. 그러면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자, 요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점선으로 가볼게요. 점선은 요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점선 영역이 나옵니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객체도 선택되고 얘랑 얘는 이 점선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점선이 땐 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찍으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요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자, 만약에 지금 얘가 요렇게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랑 얘랑 얘가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스트레치 S 실행하신 다음에 자, 얘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얘만 간단 말이에요. 얘만. 얘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치 자, 점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점선. 요렇게. 자, 요렇게 선택. 자, 실행. 자, 이제 빈 공간 아무데나 찍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럼 요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얼마 입력하면 돼요? 100mm 만들 거니까 그죠? 50 입력하고 실행. 그럼 이렇게 기다란 100mm짜리 사각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하시면 정말로 제가 장담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사용하냐, 사용을 잘 못하냐, 요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스트레치 연습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요 스트레치에서는 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요 스트레치는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자, 만약에 자, 여기 부분이 없어요. 자, 요것도 없는데, 자, 만약에 여기 이 선분, 요 선분만 쭉 늘리고 싶단 말이야. 요 선분만. 자, 그럼 스트레치로 요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얘를 늘릴 때는. 그죠? 그래야 얘가 늘어나겠지. 자, 그런데 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를 선택. 자, 마우스를 요 파란 점에다 갖다 대고 찍으세요. 자, 찍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스트레치가 돼요. 쉽죠?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개별 객체를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파란 점을 잡아서 이렇게 늘리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오면 자, 이제 회전하기라는 이런 명령어를 배우실 텐데, 자, 이 회전하기 명령어 로테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마디로 이 교재에 있는 명령어는 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어들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참 많으실 거예요. 자, 오토캐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자, 그래서 회전하기 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객체를 회전시키고 싶을 때 있겠죠. 그래서 회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요렇게 요거 말고 그냥 뭘로 할까요? 라인으로 해볼까요? 자, 라인으로 오른쪽으로 한 100mm 짜리.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자, 요렇게 회전된 요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요 각도, 자, 기존의 요 각도가 기존의 선에서 요게 45도가 회전된 요런 선분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ROTATE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RO가 명령어예요. RO 앞에 두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RO 실행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라? 명령창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은 굳이 기억을 안 해도 이 명령창만 봐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하세요. 자, 실행하면, 자, 여기 명령창에 뭐 물어봐요? 기준점을 선택하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기준점은 뭐냐? 요게 베이스 포인트라고 해요. 베이스 포인트. 자, 한마디로, 자, 얘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을 요렇게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하는 기준점은 누구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으란 얘기예요. 이 점을. 그러면 요 객체에서는 지금 기준점은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점을 가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찍었어요. 자, 찍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 F8이 켜져 있으면은 끄시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찍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객체가. 자, 그럼 얘가 몇 도로 회전할 건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회전 각도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회전 각도. 자, 몇 도? 45도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제가 강조했던 거, 자, 내가 찍은 기준점 기준으로 오른쪽이 0도고, 자, 회전할 때 부호가 있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면, 자, 얘는 그냥 45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얘는 마이너스 45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먼저 회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값 45라고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그럼 이렇게 회전된 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는데, 자, 요 회전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자, 옆에다 갖다 놓고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죠. 요런 모양으로. 자, 여기 기존에 요거 하나가 있는데 얘를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원본 남겨놓고 그 다음에 45도가 회전된 요 놈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는 회전에서 복사 기능이 있어요. 회전의 복사 기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RO 실행, 선택, 실행. 자, 기준점 찍어야겠죠?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가서 찍습니다. 자, 찍으면, 자, 메뉴에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복사라고 있죠. 복사. 그죠? 그래서 복사 C 입력. 그 다음에 각도값 입력해보세요. 45 실행.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원본을 남겨놓고, 자, 추가로 회전된 객체를 만들고 싶을 때, 생성하고 싶을 때는 로테이트의 복사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자, 요렇게 선분이 있어요. 요게 요렇게 있지 않고, 자, 제가 자,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요. 대충. 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제가 여기에다가 렉탱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회전을 시켜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전하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 끝의 점이 요 끝점을 바라보게, 자, 요렇게, 요 각도를 이루는 요 각도로 회전시키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끝에 요 끝점이 요 끝점을 바라볼 수 있게끔 회전시키시오 라고 했을 때 이 각도값 얼마일까요? 모르죠. 이거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충 그냥 한 건데, 그죠? 이것도 대충 그려놨고, 그럼 이 각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각도값을 모를 때, 자, 그때, 자, 요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의 참조 기능의 참조. 자, 요 참조는 3개의 점만 잘 찍어 주시면 되는데, 잘 따라 해볼게요. 자, RO
실행합니다. 객체 선택하시고 실행. 자,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찍어주시고, 자, 찍으면 요 밑에 보시면, 자, 참조가 있습니다. 복사 옆에. 자, 참조에 R 눌러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3개의 점을 찍는데, 자, 이 3개의 점은 뭐냐? 자, 첫 번째 찍는 게 어디에서예요? 자, 두 번째 찍는 게 어디까지가, 세 번째 마지막 점은 어디로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디로 갈 거야. 이 3개의 점을 순서대로 찍어 주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연장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extend 한번 해볼까요? ex. 자, 여기까지 얘를 연장할 거죠. 아, 요거는 일단 여기 하나의 객체니까 요 x로 깨고, 자, ex 해서 여기까지 연장할 거예요. 실행. 누구를? 얘를. 자, 얘 끝 방향이 누구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꼭지점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 로테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요게 어디로 갈 건지 이 3개의 점을 순서대로만 잘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로테이트 참조 잘 알고 계시면 상당히 편리하니까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 빈도는 많지 않은데 요거를 몰라갖고 가끔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만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로테이트랑 스케일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밑에 메뉴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행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같이. 자, 이 축척을 한번 볼게요. 자, 축척 값은 뭐냐면 객체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긴 해요. 자, 만약에 자, 렉탱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찍고 50,50짜리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정사각형. 자, 요 놈을 2배 확대하시오 라고 했어요. 단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2배 확대된 사각형으로 만드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기준입니다. 기준. 요 점은 움직이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커지게 만들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스케일은 자, SCALE 스케일이죠. 자, 이거는 단축키가 SC입니다. SC. 앞에 2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SC 실행. 자, 객체 선택합니다. 실행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커진다고 했어요, 제가? 요 놈이? 자, 요 놈은 요렇게 커져야 된다고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점.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찍었죠.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명령창을 보시면 축척 비율 값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를 2배로 확대할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 2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실행. 자, 그러면 최초에 50에 50짜리 사각형 그렸으니 2배 확대하면 얼마? 그죠? 얘는 100에 100짜리 사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왜 로테이트랑 같이 했냐? 자, 50에 50짜리죠. 자, 요거 스케일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요렇게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원본도 있고 요것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복사를 해주면 되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SC 실행, 객체 선택, 실행.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찍고. 자, 그 다음에 메뉴 보면 자, 요 좀 전에 했던 로테이트 메뉴랑 똑같죠? 복사랑 참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원리에 같은 원리. 그래서 복사 C를 한번 눌러볼게요. C 실행. 자, 그 다음에 2배짜리 입력합니다. 2 실행. 자, 그러면 50짜리도 있고 2배짜리도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테이트랑 요 스케일은 요 메뉴가 똑같기 때문에 로테이트 스케일 요것만 잘 개념만 파악하고 계시면은 회전과 축척을 이용한 객체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작업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이게 얘가 50짜리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선을 일직선을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자, 요거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자, 요 선분의 길이를 이 선분의 길이로 똑같이 맞추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move 있죠? 자, move를 이용해서 사각형 선택. 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일치를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참조예요. 참조. 스케일 참조. 자, SC. 자,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실행. 자, 기준점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뉴에 보시면 참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조 R. 자, 그럼 참조에선 제가 3개의 점을 찍는다고 했어요. 자, 어떤 점?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마지막이 어디로. 자, 이 3개의 점을 찍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는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로. 자, 그러면 비율을 계산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길이를 갖는 사각형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든 스케일이든 자, 복사가 있고 참조가 있다. 똑같다. 똑같지만 성격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케일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확대만 했지만 만약에 얘를 축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을 입력할 때 자, 2분의 1을 축소를 해야 돼. 그러면 명령창에다가 1/2 이렇게 입력하나요? 자, 이게 아닙니다. 자, 소수점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점. 그래서 0.5. 자, 만약에 뭐 5분의 1로 줄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0.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래서 로테이트와 스케일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에 익스플로드는 X. 자, 요거 아시죠? 요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렉탱으로 이렇게 그려진 요 폴리라인을 일반 라인으로 분해할 때 X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웠죠? 그게 바로 요 분해, explo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연습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복사 미러라고 하는 명령어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복사 오늘의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ray라는 명령어.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지막으로 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인데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게 03이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어레이가 14번이니까 얘는 15번이 되겠네. 그죠? 브레이크는 자, 여기다가 15 가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이제 하면은 이 수정 명령어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명령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미러는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요거 그림처럼 자, 요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가운데 이 선을 기준으로 옆에다가 이런 모양을 대칭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요거를 작업을 하면 되냐? 이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각형 뭐 이거 다시 지우고 작업해 볼까요? 자, REC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로는 20, 세로는 50짜리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 해서 요거 깨세요. 요거 깨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옵셋 있죠? 옵셋. 자, 옵셋 5 해서 자, 거리값 5만큼 입력하시고 요 세로선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띄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죠? 자, 요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 하면 자, 요거를 요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미러를 한번 써볼 텐데 자, 요 미러라고 하는 거는 단축키가 MI예요. MI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MI 실행. 자, 요렇게 대칭 복사죠. 얘는 대칭 기존 거 있어야 되니까 대칭 복사를 할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좀 밑에 보시면 객체 선택하시오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객체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객체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물어보냐면 자,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시오 라고 나와요. 대칭선. 자, 그러면 요 놈이 요렇게 가서 대칭 복사가 됐을 때 대칭선은 누구? 대칭축이 요 놈이 대칭축이었잖아요. 그죠? 자, 요 대칭축에 두 점을 그냥 찍어 주시면 돼요. 자, 또는 자, F8을 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요 점 하나만 찍고 요 위쪽에 빈 공간에서 그냥 찍어만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F8을 키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찍었어요. 자, 두 번째 점 찍으러 나오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요 점을 찍었다. 자, 찍었단 말이죠. 자, 두 개의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자, 원본의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동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동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 거면 나 아니? 이동 싫은데? 노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노. 아니요. 그래서 N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만약에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MI 객체 선택, 대칭축, 두 점 선택. 자, 이동을 나 이동할 거야 라고 Yes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된다. 원본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요러고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8 기능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칭 축을 이루는 점 하나는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찍고 자, 현재 F8이 켜져 있으면 위에 빈 공간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얘는 자, 이 대칭 축과 같은 선상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칭 축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아무데나 가서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요 하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러는 이게 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건지 대칭 복사를 할 건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미러 대칭축 요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러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전부 다니까. 그래서 이동 복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열 복사라고 있습니다. 배열 복사.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배열 복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사각형 배열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원형 배열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직사각형 배열은 행과 열을 이용해서 배열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만약에 여기에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똑같이 생긴 사각형이 자, 요렇게 있어요. 제가 좀 그림이 똑같이 잘 못 그리지만 이해하시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자, 요럴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행은 몇 행이에요, 얘가? 자, 얘 만약에 얘가 원본이다. 얘를 원본으로 요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행은 몇 행? 하나, 둘, 세 개의 행이 있죠. 그러면 3행. 그리고 열은 몇 열? 하나, 둘, 셋. 그러면 3행, 3열. 자, 3행과 3열의 요 두 개의 간격값으로 여러분들이 9개의 사각형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그죠? 뭐 건축이나 이런데 아파트 같은 거 도면 그릴 때, 그죠? 아파트는 뭐 다 똑같잖아요, 집이 생긴 모양이. 그래서 여기 원본 하나를 딱 샘플로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걔를 뭐 한 층에 5세대가 있고요. 위로 20층짜리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행은 몇 행? 20행이 될 거고 열은 5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배열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쓰죠. 자, 뭐냐면 자, 요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뚫렸어. 자, 5개가 뚫렸는데 이 구멍에 요 각도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하나만 그려놓고 뺑글 회전시키면서 복사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형 배열이에요. 대부분 기계들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다 뚫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자, 어레이 클래식을 추천드립니다. 어레이 클래식. 자, 처음에 하실 때는 어레이 클래식이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요거 어레이 클래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R 자, 어레이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요 놈은 단축키가 AR이 AR인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AR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명령창에 의존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사실 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자, 여러분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사각형을 자, 아무데나 찍고 자, 여기다가 뭐 가로 20 세로 30짜리 자, 이렇게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자, 요거가 한 제가 여기다 옆에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서, 아이고.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요런 모양. 요렇게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자, 여기 사이의 간격이 5고요. 얘가 5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20. 자, 요거의 길이 30이었죠. 그 다음 요 사이 간격이 10이에요. 자, 요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얘 하나 가지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A, R 하고 실행하지 마세요. 자, 실행을 안 하시면은, 자, 요 옆에 목록에서 쭉 보다 보면,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어레이 클래식. 자, 요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선택.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창에 의존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몇 행이에요? 자, 행이 1개, 2개, 3개가 있죠? 그럼 3행에 열은 1개,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열입니다. 3행 2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행의 수는 3, 열의 수는 2라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보시면은 행 간격과 열 간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 간격은 요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하면 틀려요. 10이 아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행 간격은, 자, 여기 기존의 원본의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행 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얼마? 얘는 30에 10이니까 40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 간격은. 자, 그래서 행 간격 40 입력합니다. 자, 그럼 열 간격은 얼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5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선택 버튼 있죠? 요걸 눌러서, 자, 누구를 행과 열로 복사할 거야? 그래서 나 얘 선택하고 실행. 그럼 다시 창이 뜨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은 5mm가 나올 거고, 요 사이 간격은 10mm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여러분들이 요 배열 복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요 간격값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간격.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본 객체의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복사를 할 경우에는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에 같은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의 거리값이고, 자,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같은 부분까지의 거리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계속 따라하시면서 영상 돌려보시면서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고요. 자, 이제 원형 배열을 배워볼게요. 자, 원형 배열은, 자, 저 따라서 그려봅니다. 자, 서클, 자, C 실행하시고 아무데나 찍고요. 자, 요 반지름 값 100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반지름 100짜리 원이 하나 생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옵셋 해볼게요. 옵셋. 자, 옵셋 5 실행해서, 자, 15 간격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안쪽으로 띄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간격이 15짜리, 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에다가 4번점 찍고,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원의 반지름을 5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이 하나 생겼는데, 자, 이 원이, 자, 이렇게 뺑 돌려서 이 원의 선상에서 같은 각으로 6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6개. 6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AR, 자, 실행하지 마시고 클래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직사각형 배열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원형 배열이 있어요. 요걸 체크.
자,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안에 내용이 바뀌죠. 자, 여기에서 중심점을 먼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점은 뭐냐면, 자, 요 놈이 회전하면서 복사를 할 건데, 자, 이 회전의 중심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중심. 그래서 여기 찍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 생기면 여기 가서 땅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몇 도로 돌릴 거야? 몇 개를 돌릴 거야? 물어보네, 몇 개. 자, 그러면, 나 6개 돌릴 건데, 6개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6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채울 각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360으로 되어 있죠? 자, 원의 내각이 360도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180이라고 적으면, 자, 요 원은 이렇게 반 갈라진 이 180도 지점 요 안에서 6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만약 360이라 적으면 이 원의 전체 각도가 돼 버리니까 이 원의 전체 각도인 자, 이렇게 6개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60은 놔두시고요. 자, 그다음 객체 선택, 원 선택, 자, 돌릴 거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실행. 그다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은 각을 갖는 이런 원을 6개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 어레이는 원형 패턴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레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사각형 배열이 있고 원형 배열이 있는데, 직사각형 배열은 행과 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열 복사를 해주는 거고요. 자, 원형 배열일 경우에는 자, 이 중심을 기준으로 뱅글 돌려서 같은 각으로 갖는 객체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명령어에서 중요한 거는 AR 입력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는데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레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서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브레이크. 자,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브레이크는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자, 만약에 라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이 요 사이를 임의로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 사이를 요 사이를 잘라버리고 싶을 때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는 자, BR 요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BR 입력 실행.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임의로 끊는 거기 때문에 자, 임의의 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요 정도에서 자, 여기 교차점까지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요 정도에서 찍고 자, 그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자, 이렇게 끊어지면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 가서 교차점 가서 땅 찍어주면 자,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는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R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브레이크예요. 자, 일단 여기는 브레이크는 이렇게 요 방법만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만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브레이크는 끊긴 끊었는데 얘는 지금 하나의 객체잖아요. 자, 얘를
여기랑 여기를 얘를 경계로 해서 두 개의 객체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자, 여기 수정에 자, 요 위에 아이콘 있는 요 수정에 꺽쇠 있죠? 자, 요걸 눌러보세요. 자, 꺽쇠를 누르시면은 요거 두 개가 자, 요게 브레이크 아이콘인데 자, 방금 제가 알려드린 브레이크는 요 왼쪽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배우실 거는 뭐냐면 자, 요 오른쪽 아이콘입니다. 오른쪽 아이콘. 그래서 요 오른쪽 아이콘을 선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두 개, 얘를 경계로 해서 두 개의 객체로 나누고 싶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나눌 객체를 선택.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교차점을 선택.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찍어 보시면 달라져요. 자, 이렇게 잘라졌죠. 그래서 얘는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점 브레이크. 그래서 내가 찍은 점을 기준으로 잘라줄 때, 그때 요거 많이 사용하니까 요 브레이크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수정 명령어들이에요. 수정 명령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게 바로 이제 주석 명령어인데, 주석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글씨를 쓴다든가 치수를 기입한다든가 자, 요런 행위를 하고 싶으실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요 수정 다음에 이제 요 주석이 있죠? 여기 문자와 치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요 주석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요 주석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그리기 스케치부터 지금 수정까지는 다 배웠는데 요거 두 개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배워봤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명령어만 이렇게 배운 다음에 어떻게 써먹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자, 이거 가끔 제가 질문을 좀 받는데 자, 요럴 때는 제 유튜브 채널 있죠. 자, 요 채널에서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오토캐드 기초도면 파트 1, 파트 2. 그래서 도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면들을 따라 그려보시는데 자, 파트 2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캐드가 좀 익숙해졌을 때 파트 2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파트 1부터 천천히 따라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지금 요 1강 첫 번째 있는 것보다는 요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리시면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시작할 때. 자, 여기 있죠, 여기 또 1강으로 시작되는 거. 제가 이제 요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서 있는데, 여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부터 밑으로 쭉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쭉 다 끝났으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위로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따라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부터는 제가 이제 도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더보기에. 그래서 도면을 다운 받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해 보시고, 자,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스케치 명령어와 수정 명령어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꾸준히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손이 익으니까 처음엔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요거는 충분히 손에 익어가지고 한글 타자 치듯이 타자를 치듯이 빨리빨리 작업이 다 가능하니까
처음에 왼손 키보드, 오른손 마우스에서 벗어나지 말고 느리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이 돼야 주석, 도면층, 블록, 특성 얘네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연습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석 명령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